지난 영상은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신경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신경세포의 종류는 분류에 따라서 그 설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태, 즉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형태를 따라서, 즉 형태,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전 영상에서 세포는,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가지돌기가 있고 하나의 축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포체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세포가 이렇지는 않아요. 즉 신경세포는 이 돌기의 숫자 혹은 모양에 따라서 이 형태 분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역할에 따라서 분류는 어떻게 된가를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역할은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이렇게 받고 혹은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다시 여기에 뇌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근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뇌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을 받다 라고 하는데, 이 뇌에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처리를 하죠. 제가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정보 처리 받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인체는 무언가를 받아야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보 처리가 끝난 것은 근육을 통해서, 대표적인 거죠. 저희 분야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근육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근육은 뭐예요?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내려와요? 실행시키는 명령이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감각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감각신경세포라고 하는데, 이 감각신경세포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들신경세포라고 해요. 즉, 피부나 근육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라고 해서 들신경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따로 표현을 하냐면은 운동신경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날신경세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뇌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1주차 강의 때 이런 뇌 모양이 있는데 단순하게 대뇌, 소뇌, 뇌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다른 구조들이 있었죠. 그러면 구조와 구조가
상호 연결이 돼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조종을 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져 있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신경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이 다 다르죠. 들어가는 정보에 따른 신경세포와 기관별, 뇌 속에서 기관별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신경세포,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를 근육으로 전달하는 운동신경세포, 이렇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분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형태에 따른 분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경세포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겠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많은 수의 돌기를 가지고 있는, 즉 가지돌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축삭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다극신경세포라고 해요. 정의를 내리면 둘 이상의 가지돌기와 하나의 축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극신경세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신경세포는 이 다극신경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신경세포의 형태입니다. 즉, 이렇게 많은 가지돌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입력을 받아서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경세포로는요, 운동신경세포, 자율신경계, 사이신경세포 등이 있고요. 대뇌 겉질의 피라미드 세포, 손의 겉질에 우리가 퍼킨지셀이라고 하는데 퍼킨제 세포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여기 대뇌 껍질의 피라미드 세포, 손의 겉질의 퍼킨지셀, 즉 퍼킨즈 세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대뇌 파트와 손의 파트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설명을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극신경세포에는 운동신경세포,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사이신경세포, 네 번째는 대뇌 겉질의 피라미드 세포, 다섯 번째는 손의 겉질의 퍼킨지 세포가 있구나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신경세포가 이 다극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가 또 있다라는 소리겠죠.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자, 두 번째는요. 세포체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도 하나고 나가는 정보도 하나인 거예요. 즉 돌기세포가 있는데, 즉 가지돌기세포가 하나, 죽삭도 하나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국신경세포라고 해요. 이거는 세포체 기준으로 하나의 축삭과 하나의 가지돌기를 가질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는 약간 독특해서 모든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특수 감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속기신경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주차 뇌신경 파트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뇌신경에서 8번 속기신경이 있었을 거예요. 즉 이거는 뇌신경 8번의 신경인 거죠. 여기에 안뜰신경절과 달팽이 신경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속기신경의 안뜰신경절과 달팽이 신경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양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후각신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후각신경은 뭐예요? 뇌신경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경세포는 망막의 내에 존재하는 세포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약간 어때요? 내용들이 후각과 시각과 청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고 덜 헷갈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절이라는 말이 있죠. 신경절, 무슨 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갈 때 신경이 이렇게 가면 이 절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걸음말이에요. 걸음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고운 모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래들을 어떻게 해요? 체에 걸러서 고운 모래를 만들죠. 이때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인 게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다 뇌에서 받아들이면 뇌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걸러주는 걸음망이 있고요. 2차로 걸러주는 걸음망이 있고 3차로 걸러주는 걸음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은 신경노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절이라고 하면 이 정보가 가는 도중에 걸러주는 걸음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나왔네요.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세포체가 이렇게 있는데 꼭 가지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돌기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보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모양상은 돌기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홑끝 신경세포라고 해요. 이것을 정의를 내리면 세포체로부터 하나의 돌기가 존재하고요. 이 돌기가 나와서 두 개의 가지로 가는데 이 가지는 축삭과 가지 돌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홑끝 신경세포는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이제는 좀 익숙한 말이 나오죠. 척수신경과 뇌신경의 감각 신경절에 위치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절이 나왔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는망. 하나를 걸러주는, 즉 우리가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관문인 거죠. 1차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신경절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1차 감각 관문이라